자, 가봅시다. 오늘 시작부터 훈훈하게 문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모를 거야.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지. 일단 저번 주 기억나시니? 지옥이었죠. 예. 나중에 내가 영상 편집할 때 보니까 어떤 문제는 한 문제를 30분 동안 풀었더라고. 오늘 또 그래요. 가봅시다. 최대한 좀 빨리 풀고 갈게요.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건데 140번 A140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열의 극한을 좀 힘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월달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후로 수능까지 지속적으로 한 문제는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아. 그러니까 얘가 물론 100% 한 문제 출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위치가 되게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 얘가 지금 4월달 교육청 문제에서 28번이야. 그자? 서울교육청에 그러니까 뭐 4월달 건에 필요 없는 얘기 아니라 번호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28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8번을 틀린 친구는 1등급을 맞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야.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139번이라든가 오늘 풀게 될 141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의 대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생긴 건 어려워라는 생각에 접근 자체를 망설일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걸 좀 부셔놓고 가보도록 합시다라는 뜻이야. 자,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점 원이 하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이다. 야, 원이 하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이다 라고 했어. 그럼 얘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부터 파악하자. 원은 항상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중심엔 반지름. 그럼 얘 중심은 어딥니까? 라고 물으시면 중심은 0,0일 것이고 반지름은 얼마? 그렇죠. 잘했어요. n이라고 그랬으면 가서 달려가서 귓방맹이를 물어버릴 뻔했어.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원을 C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 조건 꼭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y는 루트 3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y는 루트 3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이걸 뭘 읽어내? 선생님 그냥 직선이잖아요. 맞아, 직선인데 어떤 걸 캐치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 자리에 이렇게 루트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져 있을 때 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단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개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해봅시다. 뭐 되게 간단한 얘기겠지만 y좌표는 0이니까 당연히 얘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잡아서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려볼게.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는 밑에 요 x의 증가량 그리고 높이 요 y의 증가량의 b가 루트 3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b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루트 3의 기울기의 의미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직각삼각형에서 1대 루트 3이니까 특수비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도 찾을 수 있고 b가.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즉 우리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보게 되면 아, 이 새끼 분명히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잡아놓으셔야 돼. 아시겠니?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도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특수비 삼각형은 3개밖에 없걸라? 그래서 기울기도 3개가 등장한단다. 오케이.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얘의 역수. 오케이. 뭐가 있습니까? y는 루트 3분의 1x라고 하는 직선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여기 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의 증가량이 루트 3일 것이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이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 보이시는 빗변의 길이의 b는 2가 될 것이다도 자명할 것이고 얘가 직각삼각형일 테니까 각도도 역시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각도가 몇 도? 30도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기울기야. 됐어?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있겠죠? 중학교 때 우리 삼각형 몇 개 배웠지? 3개 배웠다고 했지? 60도? 30도? 하나는? 네, 45도요. 45도란 뜻은 기울기가 1이란 얘기죠.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거기에 해당하게 돼. 요거는 우리가 참 이용할 만한 가치가 많은 직선이야. 역함수 구할 때도 합성함수 구할 때도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그래프를 접근해 보기 시작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플러스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둘 다 1일 테니까 빗변의 길이의 b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이 각도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이 각도는 45도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잡아낼 수 있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확대시켜 놓자. 선생님이 지금 다 양수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음수의 값, 음의 값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체 사분면을 다 확장시킬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가정해 보자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x래. 오케이? 그리고 아까 요거 조심해라. 여기에 무언가가 달려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에 꼭 0,0을 반드시 지나야만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y좌편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오케이? 당연히 이때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의 증가량은 1이었을 때 여기 분모가 1이잖아. 분자의 값은 루트 3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구나? 60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탄생할 것이고 얘도 당연히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탄생하겠다까지 아시겠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기울기의 역할 중에 각도를 나타내고 싶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 아시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무튼 나는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a인 1과 y는 루트 3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까지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n 플러스 2인 점을 pn이라고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까지 일단 그려볼게. 자,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n인 상태야. 오케이? 그리고 y는 루트 3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그리고 0,0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일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상태에서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n 플러스 2인 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따라서 n 플러스 2가 되게끔 점을 하나 잡았고 그 점의 이름을 PN이라고 하자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P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 내려왔을 것이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QN이겠지. 됐시요. 자, 문제에서 말하기 이 상태에서 뭐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냐면 이때 삼각형의 내부와 원의 외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SN이 되겠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 원, 사각형 따위만 구할 수 있지 뭐 이따구로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따위는 없거든? 당연히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을 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유추해 볼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아, 난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이고 두 번째, 이 안에 일부에 속해져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얘네들을 빼게 되면 되겠구나 이해하셨냐?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게 간단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루트 3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도를 지칭하고 싶다라고 했어. 이걸 잡아내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잡아냈으면 되게 쉽게 풀고 못 잡아냈으면 이제 헤매는 거다.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 플러스 2다라는 뜻은 얘가 특수비 삼각형이기 때문에 30도, 60도 직각의 특수비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에 절반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어? 즉, 이 좌표가 얼마 됩니까? 그러시면 2분의 n 플러스 2일 것이고 높이의 값은 뭐에 해당합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높이의 값은 밑에 있는 1의 루트 3배를 하면 되시니까 2분의 n 플러스 2한테 루트 3을 곱하시게 되면 높이인 거지. 두 번째, 원의 일부인 부채꼴 대비는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시면 이것도 혹시 확인해 봐야 될까? 부채꼴 대비 어떻게 되니? 은근히 문과 학생들 부채꼴 대비를 잘 못 구하더라고. 부채꼴 보면 약간 좀 굳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구해 이거?
그치? 원의 넓이에서? 그렇지. 중심각에 비례해서 잘라낸다. 그거 맞아.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됐지? 근데 하나만 더.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건 몰라도 돼. 문과 입장에서 그걸 지금 쓸 수가 없어. 다만 네가 재수하면 얘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재수하지 마. 알았지? 절대 그러지 마. 자, 여기 잘 봐. 이게 중학교 때 등장하는데 중학교 때는 증명이 사실 안 돼. 그리고 사실 삼각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증명하는 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점에 의해서 표현하는 식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 그냥 공식을 암기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어. 삼각함수 과정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서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오케이? 이랬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지연이가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재수하게 되면 내년에 이거에 대한 비밀이 풀릴 거야. 그렇지. 알고 싶지 않아야지. 그래도 혹시라도 재수하게 되면 내가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한 게 아니라 난 이게 알고 싶어서 재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 이용하면 좀 좋으냐면 마치 이 도형이 삼각형인 것처럼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를 그냥 밑변으로 인지해버리고 이 L이 말도 안 되지만 높이라고 인지해버리면, 오케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과 비슷한 구조의 공식처럼 보여. 오케이? 근데 이건 언제 써먹습니까? 라고 하시면 호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중심각을 모를 때야. 오케이? 물론 이거를 따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게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고 두고 계시는 게 좋아.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이걸로 풀려. 90% 이상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일로 가자. 제일 좋은 마음은 알고 싶지 않다야. 교육 과정이 없는 걸 내가 왜 알아? 이런 생각이지. 난 재수 안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부채꼴 넓이 구할 것인데, 난 부채꼴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중심각을 알고 있어. 몇 도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첫 번째 공식 알 수 있지.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파이 R이 얼마? 지금 반지름이 얼마? 우리 처음에 확인했어. 아까 당황하자. 그렇지. 루트 n이지.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n이 나올 거다 이해하셨어? 루트 n 제곱했으니까 파이 n이 원의 넓이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전체 중심각은 360도, 그 중에 60도니까 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이다까지 아시겠니? 여기까지 되시오? 난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SN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SN 공식 써보도록 합시다. 공식이 아니라 SN식.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도 우리 좀 써놓고 가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있을 때 자, Sn분의 n제곱의 극한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A일 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저 식을 갖다 쓸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극한 문제의 마지막 고비거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까지 감을 잡았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것까지 길이 다 보였는데 극한에서 마지막에 저 공식을 쓰다, 아니, 저 공식이란다. 저 식을 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 혹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 계산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 그래서 어디가 포인트인가 정확하게 잡고 가셔. 자, 일단 SN은 어떻게 될 거냐면 SN은 삼각형의 넓이는 얘 계산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곱할 거니까 분모 4 있을 건데 2분의 1 하나 더 곱해줄까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8이 나올 것이고 n 플러스 2의 제곱 나올 것이고 루트 3 나올 거다. 오케이. 따라서 8분의 루트 3이 있을 것이고 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삼각형의 넓이지. 자, 두 번째는 얘가 지금 부채꼴 넓이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6분의 n파이라고 쓰시면 되겠다까지 하셨어. 그리고 분자에 뭐가 있냐면 n제곱이 있는 상태고 그거의 극한값 구하라는 거잖아. 이건 비교적 그래도 간단한 결과지. 그럼 내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주목하는 문자 n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확인할 거야. n의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어머 이 새끼 n에 관한 2차식, 여기 n에 관한 1차식, 여기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얘는 최고차 앞에 개수에 비해 수렴하겠다 이 아시겠어? 따라서 이 새끼는 뭐 무시당할 것이고 분자는 얼마고? 1일 것이고 분모는 얼마고? 얘겠네지. 되십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수렴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루트 3분의 8분의 1인데 정리하시면 루트 3분의 8일 것이고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값은 조심할 게 a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3a 제곱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하신 뒤에 3 곱하시면 8의 제곱 6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시요? 자, 이 문제가 그나마 28번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는 그래도 풀리니까야. 이 다음 문제가 뭐죠? 141번. 내가 이걸 풀까 말까 진짜 되게 고민했거든. 저번 주부터. 이걸 풀까 이걸 말까, 우리 지연이한테 이걸 지금 파면 지연이가 수학을 때려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 다 했는데 진짜 별 생각 다 했어.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보다 차라리 다른 걸 더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했다가 막 우리 애가 또 의기소침해져서 막 토하면서 선생님 전 수학이 싫어요 막 이러고 가면 어떡하나 막. 근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얘는 진짜 어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교육청 A형 30번 문제야. 일단 숫자 자체가 좋겠다 이런 느낌이 이제 딱 들잖아. 그치? 그리고 옛날 30번도 아니야. 2014년 3월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30번 문제야. 그러니까 최근 30번 문제 특징은 풀지 마세요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걸 풀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때 선생님이 선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걸 설명하려 해. 뭔가 난관이 있을 때는 정면 돌파야. 알겠지? 괜히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정면 돌파야. 아시겠지? 그래서 천천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이거 풀고 우리 쉴 수도 있어. 141번 갑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직선 똑같이 다시 한번 나왔네. y는 루트 3x. 뭘 의미한다고? 각도 의미한다고. 여기까지 됐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x축 위의 점 x좌표가, x축 위의 점 중 x좌표가 n인 점을 pn, 그리고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 x좌표가 n분의 점을 qn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삼각형 두 개를 각각 끄집어냈는데, 자, 무슨 개소리야라고 하시면 일단 이 그래프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선생님 대충 인지부터 할게. 자, 처음에 좌표평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이 점의 좌표가 자연수 n이야. 오케이,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자연수 n에 대해 x축 위의 점 중 x좌표가 n인 점을 p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n, 0일 거야. 그리고 이 점의 이름은 pn이야. 오케이. 두 번째, y는 루트 3x는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 직선 위의 점 중에서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의 이름은 qn이고 x좌표는 n분의 1일 건데 얘가 y는 루트 3x 위의 점이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n분의 루트 3이 y좌표가 된다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원점과 pn과 qn 세 가지 점이 잡히니까 삼각형이 탄생할 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 삼각형 OPNQN의 내접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삼각형이 하나 내접하고 있을 것이고 이 세 점을 지나면서 외접하게끔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을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 중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너한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너한테 지금 그려지는 그림은 마치 내가 이 도형을 한 방에 그리고 한 번에 접근하고 한 번에 고민이 끝난 것처럼 보이길 텐데 실제로 내가 어저께 이 문제 혹은 이 당시에 이 문제 풀어봤을 때 당시에 내가 이 그래프를 몇 번 그려봤겠냐? 겁내 많이 그려봤어 진짜. 농담 아니야. 겁내 많이 그려봤어 진짜. 2014년 30번 내가 겁내 많이 풀었거든. 이거 뭔지 알아?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거. 선생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푸냐고. 날 능멸하는 거지. 못 풀 거야 저 새끼도 이러면서. 나도 못 풀었어. 처음에 딱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얘네들 하나씩 찬찬히 그려보면서 문제를 파악해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가끔 수업 들으면서 우리 지연이처럼 이쁘게 필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 이쁜데 이런 이쁜 행위가 시험을 볼 때 약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그래프를 이쁘게 그린 문제가 풀리는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안 풀린다는 생각 갖고 있어. 그러지 마. 여러 번 그려. 알겠어? 정말 여러 번 그려야 돼. 아시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아무튼 내가 원이 필요한 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라고. 여기 있는 요 점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의 일부일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그리고 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내접원이. 오케이? 이 내접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접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를 an이라자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이 내접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 여기 있는 요 흰색 선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AN과 BN을 다 구해야 되는데 일단 AN부터 구해보려고. 왜냐면 AN이 특징이 좀 더 강렬해. 자, 일단 요거부터 하자. 노란색 원은 무슨 원? 노란색 원은? 내저번. 난 정말 지연이가 선생님 앞에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게. 선생님이 예전에 내저번이 나왔을 때 네가 떠올려야 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리해둔 적이 있어. 나도 기억나. 정리해줬던 게. 뭐하고 뭐였는지 기억나? 오우, 믿음은 받아. 좋아. 또 하나. 그렇지, 잘했어.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내저번을 논했으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얘기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 각을 2등분해서 저 중심을 잡았던가 아니면은 분명히 이 삼각형의 넓이 갖고 생치를 떨었던가. 이해하겠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봤더니 AN의 길인데 이 AN의 길은 내저번의 반지름이거든. 내저번의 반지름과 관련됐던 건 각의 2등분이었어? 넓이였어? 그렇지.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봤더니 이 삼각형의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선인데 걔는 문제에서 n이라고 줬거든 아까. 맞지요? 오케이? 높이는 뭐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점의 y좌표인데 이 점의 y좌표 우리 아까 확인했거든? x좌표가 n분의 1이라고 그랬고 얘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n분의 루트 3이라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n이고 높이 n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밑변 n이고 높이 n분의 루트 3이 될 거라고. 됐니? 근데 걔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했었잖아. 그 중에서 문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두 번째 두 변과 낀 각이 있을 때 2분의 AB 사인 세타 썼었어. 오케이? 잘 모른다는 눈치 쓰지 마. 선생님 저 삼각함수 안 배워.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세 번째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줬을 때, 오케이? 네 번째가 신발끈 공식 기억나죠? 선생님 여기까지 문과도 써먹으라 분명히 얘기했었다. 오케이? 자, 그럼 난 현재 이것을 뭘로 이용할 거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줬을 때로 바꿔서 이용해 먹겠다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이잖아. 삼각형 둘레가 얼마인가 봤더니 빨간색 선의 길이는 n이라는 게 너무나 뻔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이 각도가 60도인 특수각 삼각형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루트 3이어서. 따라서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되겠다? n분의 2겠네. 따라서 n 하나 있고 n분의 2 하나 있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라는 것인데,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구하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n에서 요거 뺀 다음에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유클리드 기하학에 잡혀있는 사고는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이를 봤더니 이 점에 좌표 알고 있고 이 점에 좌표 알고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도 괜찮은 거잖아.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 거냐면 n, 0일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1, n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따라서 루트 x끼리 빼고 제곱하고 라고 했으니까 n-n분의 1을 제곱하시고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하고 라고 했으니까 n분의 루트 3을 제곱하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냐? 오케이? 식이 좀 그지 같아지기 시작하지. 자, 그러면 이 양변이 여기다 또 뭐 곱해야 되면 내저번의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내저번의 반지름 뭐야? 현재 내저번의 반지름 뭐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AN 갖다 곱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여기 있는 요 분이니까 양변 다 날려면서 정리할 거야. 자, 2분의 1은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사라질 것이고 여기 n과 여기 n도 서로 소거될 거야. 따라서 난 여기 있는 이 식을 나눠버리시게 되면 자, 여기 위에다 좀 써놓을게. AN은 자, 여기 있는 게 분모로 깔리게 될 텐데 분모를 갖다 써보시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루트 3 분자 하나 갖다 남은 거야. n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여기 지울게 살짝. 그 다음에 루트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분의 루트 3의 전체 제곱분의 루트 3이 나온다. 됐냐? 내가 이걸 여기 위에다 구석에다 쳐박아 놓는 이유가 뭐 뻔하지 않을까? 그 다음은 더 지옥이니까.
여기까지 3팍 됐시요? AN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구하러 갈까? BN 구하러 가야죠. 오케이? AN 구했으니까 BN을 구해야 되는데 BN은 내 저번이 아니야. 언젠가 이런 순간 현물 올 거라 생각했어. 내 저번은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를 찾았단 말이야, 그지? 이제 내 저번 나오면 떨리진 않아, 그지?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야. 수학은 그런 게 재밌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근데 외저번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지연이한테 외저번이 등장했을 때 어떤 거 써먹으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해봤더니 별로 없던 것 같더라고. 내저번을 참 많이 만났어. 외저번이 등장했거든. 자, 다시 가볼게. 자, 어떻게 외저번이 존재합니까? 부터 가볼 건데, 어떻게 외저번이 존재합니까? 이거 이쁘게 그리고 싶으면 원부터 그려. 그게 더 좋아.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x라고 하는 y는 루트 3x 하는 직선이 이렇게 아이씨 샹칼 망했다. 이건 안 이쁜데? 여기 만나야 돼. 너무 과도하게 꺾었어. 이것도 너무 좀 극성스러운데? 자, 여기서 만나게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녹색 원이 외저번인데, 이 삼각형의 외저번인데, 외저번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정리해 보자고. 오케이? 일단 외저번. 어떻게 구합니까? 외저번은. 외저번 구하는 방법이 뭐야? 외심 구하는 방법은 뭐야? 라고 물으면 되지. 외심 구하는 방법은 뭐야? 외심. 외심 어떻게 구하는지 까먹었어? 만약에 까먹었으면, 까먹네. 너 지금 눈빛이 안 알려줬잖아, 새끼야. 뭐 이런 눈빛인데. 가르쳐줬어, 외심까지는. 외심까지는 정리해드렸어. 오심이라고 그래서. 아닌가? 1학년인가? 나도 수업 하도 많이 하고 이제 헷갈린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삼각형 있잖아. 임의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 임의의 삼각형에서 중점을 잡아, 중점을. 변의 중점을 잡아, 중점을. 변의 중점을 잡아, 중점을.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수직으로 선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올리는 거야, 서로. 그럼 얘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아이고, 씨.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림 배렸네? 여기도 이렇게 왔고, 여기가 만난다, 이렇게? 지금 너무 배렸는데? 다시 그릴래. 이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돼. 이 그림을 용서할 수는 없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변의 중점을 잡고요. 수선의 발을 올려요. 그 다음에 변의 중점을 잡고요. 수선의 발을 올려요. 변의 중점을 잡고요. 대충 맞게 가야지 좀.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올려요. 젠장. 어쨌든 안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점은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외심. 이 점은 어디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접해 있는 원의 중심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수학에서 이 외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성질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짝 써먹냐면 여기는 요 원의 중심이라며.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점까지 거리는 항상 어때? 같을 수밖에 없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 같단다. 요거를 많이 써먹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가 볼 건데, 그거 말고도 하나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외심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제일 기준이 되는 삼각형으로 뭘 많이 이용하냐면 직각삼각형 많이 이용하거든. 이것도 한번 봐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점에서 수선의 발을 올렸어요.
여기 중점이 여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수세발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려보시면 이렇게 중점이 여기서 만나게 돼요. 여기서. 외심이 어디 위에 존재하게 되냐면 빗변의 중점에 중심이 존재하게 되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타당한 이유일 수밖에 없는데 얘를 원을 이렇게 내접시켜놓고 생각해보면 와, 원 진짜 못생겼다. 여기가 지금 중심각이거든. 이 중심각과 원주각은 항상 절반의 관계, 2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려면 여기가 평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에도 외심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외심은 어디 있을 것이다? 빗변의 중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좀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이 외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는 직각삼각형은 아니야.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 점의 좌표는 또 이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구하지? 자, 녹색 원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분리해서 볼게. X축의 역할이 뭐냐면 X축은 현이지. 지금 원의 중심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어? 생각.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선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원의 반지름이지.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것이고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가 직각이지. 직각 하나가 확보됐을 것이고 요 길이는 양쪽에 있는 삼각형이 공통을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리탱글의 약자를 따서 R, 직각이 하나 있고 빗변이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H.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슬라이드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네, 이제 노망났어. 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 얼마지? 그렇죠. n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수세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n이라고 하는 길이를 뭐 했다? 절반으로 나눈 거라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 뭐가 된다? 2분의 n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슬슬 그지 같아지죠?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외심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b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요거 조심해라. 얘가 지금 길이니까 이 점의 좌표 입장에서 보시면 x축보다 위쪽으로 간 건 양수가 아래쪽에 내려온 건 음수잖아. 따라서 좌표 입장에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bn이라 써야 한다까지 아시겠어? 이게 바로 이 점의 좌표입니다. 근데 걔는 이 삼각형의 외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음? 예. 그래,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우리가 0,0이라는 걸 아니까 뭐 금방 구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도 n,0이라는 걸 아니까 뭐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n분의 1, n분의 루트 3인 걸 아는데 이용하기는 싫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얘하고 얘 사이 거리가 라고 하면서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할 거니까 루트 2분의 n의 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니까 bn의 제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0,0과 2분의 n, 마이너스 bn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근데 걔가 뭐랑 같을 거냐면 얘랑 같을 거라고. 얘랑. 그죠? 그래서 갖다 멋들어지게 쓰려고 봤더니 n에서 2분의 n 빼면은 2분의 n 남고 제곱 0에서 마이너스 bn 빼고 제곱하면 역시 또 bn의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똑같은 거 두 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꼭 반드시 써야 한다가 아닌데 얘를 써도 괜찮은데 얘 쓰니까 똑같은 거 나와서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얘를 못 써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썼으면 얘를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길 써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러 갑시다. 루트 n분의 1과 2분의 n을 빼야 된다. 2분의 n에서 n분의 1 빼시고요. 제곱하시고 이게 x끼리 빼고 제곱이겠지.
y끼리 빼고 제곱은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은 n분의 루트 3에서 마이너스 bn이니까 플러스 b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양변 제곱하시고요. 루트 벗기고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는 4분의 n제곱 나올 것이고 플러스 bn의 제곱 나오실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얘 제곱하니까 4분의 n제곱 나올 것이고요. 얘네들이 곱하니까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거기 2배 되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하니까 플러스 n제곱분의 1 하나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제곱하시니까 플러스 n제곱분의 3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bn의 제곱도 나올 거고 얘네들 곱한 거에 2배 더 할 터니까 n분의 2 루트 3 bn도 나오시겠죠. 됐시요? 양변 정리하시니까 4분의 n제곱 4분의 n제곱 날아갈 것이고 bn제곱 날아갑니다. 오케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bn이걸라. 그러니까 얘 갖고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 따라서 n분의 2 루트 3 bn만 냅두고 나머지 다 넘어가 라고 했더니 여기는 n제곱분의 4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거든. 넘어가니까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4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bn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얘를 역수를 곱해줘 버리죠.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bn도 구했어요. 아, 거지 같은 삶. 됩니까?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제 극한 문제들의 항상 마지막 생 난리가 극한값 계산하면서 일어나지. 얘도 좀 위에다 써놓을까요? bn을. bn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곱하기 2분의 루트 3분의 n 이렇게 돼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 곱하기 bn의 값을 극한값을 구해달라. 이 상황이야 지금. 어쩔 수 없이 an, bn을 다 구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됩니까? 이제 갖다 쓰고 극한 계산합시다. 근데 무작정 쓰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이제 갖다 씁시다.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n이에요.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n에 관한 식들인 것까지 눈치 깠지. 아무튼 최고차 앞에 개수에 수렴할 건데 오케이? 이따구로 써져 있으니까 못 알아먹겠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타당히 해보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는 이 새끼를 좀 정리해봐야 될 거고 여기는 이 새끼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bn 정리하는 건 간단해. 뭐만 하면 그만이니까. 통분만 하면 그만이야 얘는. 그치? 근데 an 정리하는 건 분모의 분모가 있어. 그거 좀 없애주자고. 생각해봐 지연아. 얘도 없애는 겸 얘네들도 없애는 겸 해서 분모에 얼마 곱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럼 분모에 n 곱하면 분자에도 n 곱하면 그만인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n부터 갖다 쓸게. 자, 분모에 n을 곱하면서 쓰니까 여기 n 제곱 됐을 것이고 플러스 2 나왔을 것이고 플러스 루트가 짜르르륵 있는데 여기도 n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루트 안으로 n이 들어가니까 n 제곱을 들어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n 제곱이 들어가면 여기 n 제곱이 있을 건데 n 제곱 들어갔으니까 n 4제곱 나왔을 것이고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인데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n 제곱 나왔을 것이고 여기 있는 게 n 제곱분의 1일 텐데 n 제곱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로 나왔을 거야. 오케이? 그 옆에 있는 건 n 제곱분의 3인데 n 제곱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3도 나왔을 거란다. 이해하시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에 루트 3 n 하나 곱해주시면 되지. 이게 an. bn은 통분만 살짝은 해봤더니 통분만 2분의 루트 3 n 하나 있고 일단 옆에 있는 통분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4 나온다까지 이해하셨어? 오겐기 데스까?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합시다. 여기가 3, 여기가 3, 루트 3 서로 지워질 거고요. 어차피 지금 곱하는 상태니까. 오케이? 그리고 남아있는 거 촥 훑어봤더니 여기에 n제곱 있는 거 여기에 nn 하나 없어지면 되겠네요. 곱해질 거니까.
또 남아있는 거 촤 훑어봤더니 오케이? 분모도 분자도 n에 관한 몇 차식? 분모도 분자도 n에 관한 2차식이네요. 2차식 앞에 계수만 이제 빨리 따버리자 이거죠. 분자의 n에 관한 2차식은요. 요거 앞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n제곱. 다 지워졌잖아 지금. 그래서 얼마? 1이요. 분모가 좀 복잡한데 분모가.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게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게 얼마입니까? 여기서 1, 여기서 1. 그러니까 2가 일단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뭐 남아있어요? 2 하나 있죠. 여기 루트 3만 줄였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남는 게 없죠. 따라서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문제에서 그 값을 L이라고 할 때, 라지 L이라고 했을 때 100L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25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었던 친구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지? 우리 지연이도 꼭 3월달에 이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눈빛이 지금 초점을 잃어버렸는데 풀어야 돼요. 푸세요. 아시겠죠? 결국에 궁극적으로 수능 때 30번 문제 못 풀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 지금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결과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만큼 무식한 행위도 없는 거야. 무책임한 거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알겠어? 내 결과가 어찌됐든 저항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아시겠지? 오케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셨다 갑시다.